멀고도 가까운 나라, 한국과 몽골. 서로의 손을 맞잡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한국의 문화에서도 우리가 많이 받았고 몽골 문화도 저쪽에 많이 갖고. 두 나라의 거리는 약 2,000km.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어떤 나라보다 가깝습니다. 몽골은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젊은 층 인구가 많고 또 발전해야 될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국과 몽골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그 안에서 젊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었고 제 미래랑 꿈을 이렇게 설계해주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뜨거운 열정과 큰 꿈을 가슴에 안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상상하는 두 나라의 청춘들. 이것은 그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7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설렘 가득한 표정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오늘 초대를 받은 몽골의 학생들인데요. 몽골 학생들의 한국 정보 장학생 모임이에요. 첫 모임이라서 반갑습니다. 먼저 카몬대학교 가고 저기서 한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은 중앙대학교에 가서 석사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생활비 걱정도 안 할 수 있는 유학은 저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한국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 경쟁률이 항상 높은데요. 치열한 해에는 60대 1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원 내에서의 과정이나 학부 과정에 대한 이제 장학생들을 대사관 트랙으로 뽑는 경우가 있고요. 각 대학들, 수학을 할 각 대학들에서 뽑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정해지는데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간 이후에 한몽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인가, 그런 의지는 있는가,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가서 열심히 수학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을 하고 답을 받으면서 확인하고 장학생을 뽑게 됩니다. 2019년 총 22명 수준이던 장학생 선발 규모가 올해는 5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한몽 수교 30주년과 함께 몽골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솔직히 하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언어도 그렇게 잘 하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활발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관계를 잘 이렇게 매치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꿈은 촌리인데요. 몽골의 촌리 되는 건데 지금 한국에 가서는 물론 학교에서는 공부 많이 하겠지만 기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떻게 생활하고 또 그 사람들의 좀 작은 그 사소한 습관이나 그런 것들 많이 몸에 익히고 싶어요. 그 사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 많이 몸에 익히고 와서 몽골에도 배운 것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떠나는 몽골 학생들. 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나라 몽골.
넓은 세상에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온 인재들이 몽골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몽골을 만들어가는 3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위치한 서울의 거리. (1995년) 서울시와 울란바토르가 자매 결연을 맺으며 조성된 거리인데요. 토요일 아침부터 335 모인 사람들. 무슨 모임일까요? Би нэг байгаль эхлэхдээ өвөгдөлтэй зүйл хийхин тулд ирсэн. Тэгээд хүмүүс байгаль эхлэхдээ хайрг өгсөлж олон мод ормол уст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хүмүүс бид нэр байгаль эхлэхдээ буцааж стаалахаар би энд мод тэгээ сайн хийхин тулд ирсэн. 6월부터 처음 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왔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와서? 페이스북에 그런 포스터가 있었고 그걸 보고 가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회원수가 1만 6천 명에 달하는 온라인 봉사단체 마이클럽. 나무 심기,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더 살기 좋은 몽골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나무 심기 운동을 이끄는 사람은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역사학과 세르다람 교수입니다. 이래서 몽골 мод тарихын төлөөлөлд ядаж нэг сая гаруй мод одоо тарихыг гэж бодсон. Мэдээж би ганцаараа чадахгүй болохоор ингээд одоолаа явсан. Одоо бид 14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1 сая мод одоо ургуулчлаа. Дараа нь цаашдаа ингээд дахиад 2 сая мод 10 сая мод ургуулахын төлөө одоо бид нар энийг явж байгаа. 몽골의 황량한 사막 지역을 찾아다니며 나무를 심는 마이클럽 회원들. 참가자들은 8살 어린이에서 50대 장년층까지 다양한데요. 토요일마다 평균 150명 안팎의 대규모 인원이 움직입니다. 드디어 나무 심을 장소에 도착한 봉사자들. 이곳은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사막지대 에르덴 솜 지역으로 수원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몽골 사막의 숲을 조성해서 황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수원시와 몽골 정부가 함께 만든 곳이죠. 지구온난화로 건조한 지역이 사막화되고 있는데 에르데 솜도 그중 하나입니다. Одоо тэр хэсэг газрууд болохоор яг энэ шиг гоё байсан. Яг энэ шиг гоё байсан баггүй юу? Энэ бол 6-7 жилийн дотор ингэж болчихж байгаа. Цус мус гардаг шиг ингээд газрын өрсөйг ингээд авчих юм бол тэндээс ингээд ирс гараад ингээд цөлжилт маш идэвхтэй болж байгаа газар. 다시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보통 4, 5월에 나무를 심고 그 외의 기간에는 나무를 가꾸는 일을 합니다. 2011년에 수원 시민의 숲이 조성된 후 포플러, 비타민 나무 등 10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는데요. 하지만 건조한 기후 때문에 약 30%의 나무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 몽골에서 원래 지금 몽골 나무 있거든요. 이거는 제일 몽골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심했으면 좋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부팔라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나무가 지금 사막과 반지를 지금 제일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몽골의 숲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모은 봉사자들. 이들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ер нь бол 2006 онд мод тарихад хүмүүс ингээд мод тарихад хүмүүс угаасаа буруу ойлголттой байсан. Нүгэлтэй хүн мод тарина. Гэхдээ нэг мод тариул нэг насны буюу, хоёр мод тариул хойд насны буюу гэх мэтүүдээр нэг тийм буруу ойлголттой байсан байхгүй. Тийм болохоор ингээд мод тарих хандлага эдгээр айгүй өөр байсан байдаг.
Одоо ингээд мод тарих үндэсний өдөр 2010 оноос хойш гарснаас хүмүүс мод тарихыг айгүй чухал ажил гэж болцсон. Гэхдээ энэ чухал ажил нь одоо хүмүүст харах гоё байдлаас харагдах гэдгээс илүү одоо зүгээр ердийн л хийх ёстой ажил гэж боддог болсон байна. Энэ бол хүмүүсийн нөгөө нэг одоо үзэл бодол их нөлөө үзүүлсэн. 14년 전 마이클럽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활동을 시작한 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퍼진 환경 동아리 활동. 이들의 노력으로 자란 나무들은 숲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잘 익은 비타민 열매는 주변 농가의 소득원이 되어주기도 하죠. Мод услан гэхээр нөгөө нэг ингээ амны цангаа тайлдагта яг тэгж байгаа юм шиг модыг ерөөсөө ингээд амар цангацсан байхад нь ингээд амар гоё усууд модыг амар аз жаргалтай болгож байгаа юм шиг санагдаад тэгээд жоохон нэг сул тал нь гэвэл жоохон мөр хөвдөд байна. 그리고 매년 이렇게 오고 보면은 작년보다 더 푸른색으로 되고 그리고 예쁜 꽃들도 이렇게 더 나온 걸 보면은 진짜 설레고 와 이거 이 결과를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진짜 저 보람도 있고. 푸른 몽골이 되는 날까지 마이클럽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1950년에 설립된 이곳은 학부와 대학원생을 포함해 약 2만 명이 재학하고 있는 몽골 최대의 국립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세르다람 교수. 열정적인 그의 강의는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92년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에 선발된 세르다람 교수. 한국에서 6년 동안 생활하며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보면서 제일 부러운 거는 지금 한국 환경이에요. 환경하고 서울에 있는 공원, 여러 가지 공원에 있어서 공원을 지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공부하면서도 지금 고민하면서 여러 공원이 있었어요. 저 서울에서 가지 않은 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가면서 그 부러워 죽겠어요.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기 어려울 만큼 훼손된 몽골의 자연. 기후변화와 산업화 속에서 몽골의 자연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다람 교수는 푸른 아시아와 함께 몽골에 나무 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곳곳에 만들어진 사막을 누비며 총 1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죠. 우리는 올해는 지금 아라칸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라칸도 인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와 푸른 아시아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면 교수 생활을 할 텐데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 대학생들 환경 동아리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몽골을 푸르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를 듣고 푸른 아시아가 이제 몽골에서 그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조림지에서 여러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면 서로 이제 시너지가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오랜 동안 이제 함께 이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른 아시아는 기후 변화, 사막화, 황사 등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몽골에서 사막화 방지 사업, 기후 변화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 시절 푸른 아시아와 인연을 맺으며 나무 심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된 세르다람 교수는 14년 넘게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나무 심는 거는
결과가 거의 없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몽골에서 나무 심고 관리하는 거는 아이를 키우는 처럼으로 엄청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를 심고 어차피 지금 이 나무를 죽인다고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 지금 그 나무를 지금 승진 안 됐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저 지금 많이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눈을 보면 포기할 수 없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나무를 심는 작은 날갯짓이 몽골의 푸른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정보통신 시대. 2020년의 몽골도 인터넷과 모바일이 생활의 편리를 도와줍니다. 몽골의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곳은 국영기업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이곳의 리더 중 한 사람은 15년 넘게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 강툴가 부사장입니다. 저는 지금 미대도 설반의 술제, 한국말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라는 그 국영 회사에서 부사장직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1,600여 명의 직원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21개 도와 300여 개의 소음까지 어떻게 보면 몽골 전체 영토를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사회. 몽골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의 흐름에 발맞춘 몽골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전국은 물론 세계와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그 관제 상황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망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생하는지 여부가 여기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몽골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이 증가하면서 안전 결제, 간단 결제 서비스가 중요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영기업인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의 몽골이라는 나라의 정보통신 분야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몽골은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또한 보급 효과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인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은 정보와 지식을 그 짧은 시간에 습득한 것이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몽골 땅. 24개의 도와 300여 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로 디지털 시대의 몽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의 대한민국. 그해 몽골에서 국립대를 졸업한 강툴가 씨는 서울시 장학생으로 한국의 시립대에 편입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사전을 펼쳐놓고 뜻을 찾으며 강의를 듣던 생애 가장 치열한 시절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처음 인터넷이 개방이 됐었고요. 그래서 2002년이니까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몽골에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이 앞으로 지향적인 그 미래의 그 지식이다. 이를테면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제화가 될 거다. 우리 흔히 뭐 영화에서도 봐왔었고, 한국에 가다 보니까 소관 신청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었고, 모든 심지어는 숙제까지 다. 그래서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안부를 전화하고 있고 근황을 알아보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유학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온 강툴가 씨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라인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리라 내다보고 몽골의 정보통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몽골에서도 한국의 뉴스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강틀가 부사장은 지금도 한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정보를 얻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한국에서 유학생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 나라 분들의 살림살이라든지 문화,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한테는 뭐 평생 관심 대상이 하나죠. 이렇게 얻은 정보는 한국과 연기한 일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요. Цогцолбооны зохицуулахаараа үзүүлж байна. Олон улсын сайн дурсгалыг өөрийн орны үйлчлэгээр эрхлэгчдэд таньж мэдүүлэх соён гэгэрүүл төсөөлөл бүхий. 강틀가 씨는 몽골 최초로 한국의 방송 장비 업체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그 사고 방식이 좀 비슷해요. 사고 방식을 떠나서 가슴이 뜨거워야 열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하고자 이루고자 하면은 밤낮 없이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사람을 좀 잘 믿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일하거나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편리한 면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해서. 올해 몽골 정부는 이 몽골리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전자화하는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 공공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몽골의 IT 산업 분야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저 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스타트업 그 회사 컴퍼니들이 생겨나서 그 정비라든지 뭐 과학적인 새로운 기술을 직접 만드는 제작하는 생산하는 그런 그 도약적인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좀 다 하겠습니다. 몽골의 미래를 위해 강틀가 부사장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심장, 스우바타르 광장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지역. 몽골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신사업 개발, 대출, 환전, 해외 송금 등이 주요 업무죠. 이 기업을 이끄는 수장은 금융 전문가 텔맨. 2011년에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ARD 금융그룹하고 우체국이 함께 들어와 있는 점이거든요. 우체국으로 우리가 그 해외 송금이나 그런 금융 서비스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주로 파일럿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특별한 텔맨이 이끄는 회사는 민영화된 우체국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송금과 환전 등의 업무를 시작했죠. 이제 두 나라의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운 우체국에서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4만 명 정도 넘어 있다고. 근데 그분들이 돈을 보내려고 하면 서울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꼭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서울 말고 시내 외에서 아니면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이렇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뭔가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우체국을 활용한 금융 업무는 바로 대표인 텔맨 씨의 아이디어. 이 밖에도 텔맨 씨는 몽골의 금융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골 국민들은 아직 은행 예금에만 의존하는데요. 주식, 채권 등 투자 시장이 발달해야 돈의 흐름이 커져서 경제가 발전하고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하고 거기 좀 잘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좀 엄청 많아요. 이거를 좀
가깝게 하기를 위해서 이 금융 분야가 발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직업과 상관없이 교수를 하면 교수를 하라. 그러나 금융 분야에서 이런 회사들이 잘 나가서 여기서 뭐 돈을 맡기고 이렇게 거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 이 회사 이 그룹 목적입니다. 이런 앞선 생각은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얻어진 것입니다. 몽골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에 선발된 텔멘 씨.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기업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지도 기수가 저한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나라라든 좀 자기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너는 가능하면 몽골로 들어가라. 몽골이 그런 타이밍이니까 너는 여기서 큰 대기업이나 한국에 들어가서 사원, 그 다음에 대리 이런 생활을 하지 마. 몽골에 가서 좀 중요한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LG에 취직을 해가지고 몽골 지사로 옮기는 것도 제가 부탁을 했어. 몽골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갔어요. 텔멘 씨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몽골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건물과 많은 차들이 그 변화를 실감하게 하죠. 무엇보다도 크게 변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 꽉 막힌 퇴근길을 뚫고 온 텔멘 씨는 중요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들은 국제청년회의소 JCI의 회원들. 만 20세부터 40세까지 깨어있는 건전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JC라는 전 세계적으로 전년의 이렇게 비정부 지구거든요. 미국에서 비롯해서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기관인데요. 한국에서도 있고 몽골에서도 있고 몽골 중앙 JC에 15개 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무실이에요. JCI 회원들은 금연 캠페인을 비롯해 장애 아동 지원, 그리고 몽골의 미래인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까지 더 살기 좋은 몽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에 기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대금하면서 이런 회의를 하고 1년에 몇 개의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주로 청년들을 위해 기회를 주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함께 살아가는 몽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몽골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휴일 오후. 늘 바쁘지만 주말은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텔멘 씨. 아들과 함께 오늘의 저녁 당번으로 나섰습니다. 뭔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만드실 요리는 뭐예요? 여기는 치킨인데요. 치킨인데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요. 그러나 맛있어요. 가정적인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이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 텔멘 씨. 쉬는 날엔 최선을 다하는데요. 자주 도와줘요? 자주는 아니에요. 너무 바쁘니까 그 주말에 일요일에만 집에 쉬고 있으니까 그때만 도와주고 그래요. 텔멘 씨가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내의 내조 덕분. 사실 아내도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재원으로 몽골에 돌아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유학을 떠난 건 흔치 않은 사례였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메르겐이 그 한국에서 거기 도봉구 삼문동 가나 어린이집. 원래 2살 되기 전에 그 한국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몽골어 배우기 전에 한국어 배웠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는 건 아닌데 한 살 10개월쯤 되었을 때 한국에 온 걸로 제가 기억하네요. 아들이 한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때 선생님과 소통했던 기록장. 아이를 키우며 공부하는 힘든 유학생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좀 있다가 어학연수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저도 학교 다녀야 되고 와이프도 학교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밖에 한 사람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땐 막 누가의 일이 더 중요한지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네요. 이제 메르게는 의젓한 12살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기 어때 됩니까? 가족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힘을 얻는다는 텔맨 씨.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와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더 나은 몽골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나중에 제가 70대, 60대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너는 사회를 위해서 뭐를 했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때는 아빠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아들이 보고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공헌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우리 애들이 했으면 뭐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넓은 시야와 지식으로 몽골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몽골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몽골, 서로의 나라를 알리는 전도사들을 만나볼까요? 세계의 인재들이 찾아오는 한국의 대학교.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지구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에게 몽골의 언어와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어대학교 몽골어 학과장 김기선 교수. 연구실에서 강의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온라인 이제 수업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판설하는 게 사실 이게 저 수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보드판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생각난 것이 바로 이제 사진관에서의 아젤. 코로나19가 바꾼 강의 모습입니다. 아가일 들어왔네요. 예, 좋습니다. 예. 작은 태블릿과 칠판이 전부지만 강의는 열정적입니다. 51조 4번 몽골의 가족 호칭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언어지만 몽골어를 배우려는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이영태입니다. 저희 학과는 2009년에 이 수도권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매년 약 20명의 학생이 몽골어와 또 지역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이 세계 7대 이제 자원 부국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요. 이제 세계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매년 이 경쟁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몽골어 능통자 프로 많이 나옵니다. 김기선 교수는 몽골 유학생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던 시기로 그의 결정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히 1990년 7월 10일 날 일본을 거쳐서 북경을 거쳐서 북경에서 이제 월요일이었습니다. 11시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이제 처음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공항에 내리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제 마중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 한 1000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 온 것을 너무나 환영한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살짝 포옹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요, 이거 이거 잡지 아닌가? 옛날 제가 이거 처음에 몽골 갈 때요. 이런 스포츠 신문하고 뭐 이렇게 이런 여성 잡지들에 이렇게 그때 몽골 유학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이제 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이네요, 정확히요. 몽골로 떠나는 유학생 1호로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김기선 교수.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몽골에 대한 관심이 그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1988년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불어로 이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이 잠실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봉사를 하던 중에 몽골 이 선수단이 입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국사 시간에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들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이렇게 있구나.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일간지나 또 몽골에 관한 하여튼 이런 정보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대한민국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몽골리아, 라 몽골리. 이 올림픽에 몽골이 참가하며 한국인들은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리고 1990년 두 나라는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김기선 교수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했는데요. 몽골과 오랑캐 유목 제국사라 해가지고요. 그 러시아 학자가 이제 그 흉노부터 현대 몽골 사회까지 이렇게 쓴 책인데요. 역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몽골 유학에서 익힌 언어와 지식을 활용해 한국의 진짜 몽골을 알리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5만 명이 넘는 몽골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화적 차이들을 바로 우리 학생들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특수 지역 전문가로서 앞으로 이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선 교수의 바람처럼 미래의 30년은 한층 더 가까워질 두 나라의 관계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몽골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빨리. 네. 몽골 국영방송국 최초의 한국 특파원 이질볼트 기자입니다. 취재 장소에 도착한 이질볼트 씨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취재, 촬영 등 모든 일을 혼자 하기 때문인데요. 고기가 많네요. 예. 자랑도 하고 혼자서 다 하시니까. 오늘 취재 내용은 몽골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 한국 노동 안전 행정이랑 같이 고려가 되는 날인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일하시는 몽골 분들, 노동분들이 되게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년 1년 보시면은 403명 정도 다쳤다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 다치기 위해 한국 노동 안전
현정이랑 같이 이렇게 고루가 되는 주제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 중 많은 수가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설업의 특징이 이거라고 저는 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 건설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로 좀 확 바꿔볼게요. 이질볼트 기자는 자세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취재를 합니다. 몽골 동경버스 특파원 기자 이질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주실 때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유창한 한국어로 섭외를 하고 출연자와 인터뷰까지 모두 특파원의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려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여기 오신 목적도를 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하시다가 귀국하시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아마 몽골에 계신 가족분들이나 또 정부의 대한민국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아주 종양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4만 7천 명 우리나라 인구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몽골에 있는 사람들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뭐가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이질 무릉시 얘기하는 뉴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취재가 끝나면 한국의 뉴스를 기다리는 몽골의 시청자들을 위해 또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이질볼트 기자. 이번엔 한국 프레스센터입니다. 국내외 기자들이 자유롭게 작업하는 공간이죠. 식사하셨어요? 네네, 방금 먹었어요.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해서 지금 속보를 쓰고 있어요. 네, 잠시만요. 방금 한 거요? 네네네. 여기서 보통 이렇게 뉴스 주제하고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희 혹시 메모리 있어요? 공유 꽂은 거? USB?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걱정하고 서로 돕는 외신 기자들. 뉴스는 신속함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오늘 찍는 거 바로 편집해서 보내야 저녁 8시 뉴스로 나오거든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몽골로 보내야죠. 몽골 방송국으로 빨리 보내야 거기서 또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이질볼트 기자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몽골 최초의 기자. 한국의 국회와 청와대를 출입하는 몽골 최초의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런 실시간으로 몽골에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몽골 분들도 행사 같은 거 있고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거기도 가끔씩 하고 그래요. 예, 이제는 주로 한국 전주관하고 국회에서 많이 뉴스를 보내요. 뉴스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특파원 4년차 이질볼트 기자. 그에게 기자는 천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이 방송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디오에서 MC하고 그리고 몽골에서 방송국에서 또 일하고 졸업하고 나서 국회 주립기자로 일하다가 그리고 바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선진화된 한국 방송 시스템을 공부하고 싶어 유학을 선택했다는 이질볼트 기자.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2017년에 정식으로 한국 특파원의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대부분 러시아 아니면 유럽 쪽에서 기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아시아 쪽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에 되게 인식이 좋거든요. 그리고 한국 방송국들도 되게 좋아가지고 한국에서 좀 많이 배웠으면 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뉴스를 무사히 몽골로 보낸 이질볼트 기자.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우리 와이프. 안녕하세요. 늘 바빠서 신경 써주지 못한 아내에게 오랜만에 데이트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한 대학원에서 아내를 만나는 행운을 잡았다는 이질볼트 기자. 학과 조교이자 대학원 선배였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한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안 가고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싫다, 귀찮다. 가라, 나는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왜 맨날 오냐 이랬는데, 근데 만나면 만나볼수록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정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됐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손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문화 등 몽골과 비슷한 것이 많아 한국 적응이 쉬웠다는 이질볼트 기자. 하지만 노력도 있었겠죠.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과 한국의 다른 점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몽골에 비춰지면 한국이 어떻게 보여질까? 그리고 몽골이 또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언론을 전공한 선후배 관계로서, 그리고 부인으로서 되게 좀 어떨 때 보면 되게 이렇게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전달을 넘어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질볼트 씨. 올바른 뉴스들을 우선 전달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몽골 사람들 목소리를 또 대줘야 되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 한국 지금 어떻게 발전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는지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것 같아요. 뉴스들도 전달하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만 8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구 경북 일대에서 확진 사례들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위협받던 지난 2월. 온라인에서는 위험에 빠진 한국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부의 주축이 된 이들은 몽골인 학생들. 기부 캠페인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한국 유학생인 버트갈 씨였습니다.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 덕분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하자라는 의미에서 하자라고 했더니 생각 밖의 좋은 결과가 온 거거든요. 한국을 위한 온정의 손길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시작으로 몽골의 국민들까지 진심으로 한국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원래는 10일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내고 싶다, 월급날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만 원도 내고, 어떤 분은 이제 어려운 분 1,000만 원도 내는 분도 계시긴 했는데, 정확히 14일 만에 1,000만 원 가까이 돈이 모아졌고요. 1,100명 가까이 저한테 이제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교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몽골도 예외가 아니죠. 이곳은 장애인들이 모여 취미생활을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는데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는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Энд бол хөгшимшилтэй хүмүүс ажиллахаас гадна хөгшимшилгүй залуучууд бас хамтдаа үйл ажиллагаа хийж нийгмийн өөрчлөлтийг хийх зорилготой ажилладаг. Тэгээ бидний үндсэн зорилго бол ер нь
зөвхөн хөгшимшөлтэй хүмүүсийн нийгмийн орцыг нэмэгдүүлэх биш. Энэ нийгэм өөрөө хүн болгонд хүртээмжтэй тэгээ хүн болгоныг одоо хамруулсан ийм нийгэм бий болгохыг зорддог үндсэн зорилгын хүрээнд ажилладаг. 투게렐 훅질은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동문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동문회에서 이곳에 도서관과 상담실을 만들어주고 여러 권의 책도 기증했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좋은 혜택을 받고 공부하고 들어와서 지금 몽골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도 우리가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이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들은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만큼 다른 이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Тэгээд одоо энэ өрөөг тохиолдоод ингээд дууссан дараа манай гişүүд залуучууд бол сэтгэл өндөр байсан. Тэгээд юу гэдгийг энэ ажлын орчноос энэ манайх бол офистэй. Гэхдээ офислоос дахиад нэг тусгаарсан нэг товтой орчин бий болгосон нь бол яг гişүүдийн хувьд л их таатай байсан баг. Тэгээд дээрэс нь манай одоо сайн дурын залуучдын бас яг энэ чиглэлийн мэрэгжлийн судалгаа хийхэд энэ төр дөхөн болсон учраас тэн дээр бол зөвхөн хөгшимшөлтэй хүмүүс гэлтгүү. Оюутан залуучдын хувьд бас их таатай байсан бахаа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한몽수교 30년. 누구보다 가까워진 두 나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 모여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